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쓸쓸했어요. 한유진은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은 차갑고 더 이상 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죽과 물컵, 그리고 약병 몇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엄마 정미영은 폐암 사기로 투병 중이었어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유진은 엄마를 돌보며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와 싸워야 했어요. 유진아, 미영의 쉰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어요. 그녀는 유진의 손을 살짝 흔들며 힘겹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유진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금세 떨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봐. 약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미영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다 안다. 유진아, 엄마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지며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 나는 엄마밖에 없는데.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미영은 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유진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겼어요. 그건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미소였기 때문이에요. 유진아, 넌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엄마는 항상 그게 고마웠어.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유진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녀는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 준비는 유진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어요. 병원비는 이미 그녀의 통장을 모두 비워놓았고 장례식 비용은 카드 할부로 겨우 마련했어요. 유진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친척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그렇게 혼자였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한동안 발걸음을 멈췄어요.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영정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유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없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간간히 문이 열리며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은 엄마의 예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유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어떻게 혼자 이걸 다 준비했니? 그래도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들은 유진의 삶을 모르고 엄마와의 지난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없는 대답을 반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유진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식이 한참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조문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는 깔끔하게 맞춘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진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낯익었고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누구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는 유진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가 들은 이야기일 뿐이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갑작스레 무거워졌어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조차도 둘 사이의 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듯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남자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유진은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남자가 했던 말과 그의 낯익은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걸까? 그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유진은 혼자서 장례식장의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장례식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지만 유진은 그 시선을 더는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던 남자, 자신을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다소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믿기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맞다. 한민석, 내 엄마의 남편이었고 내 아버지였다. 유진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는 내가 8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교통사고로. 민석은 그녀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야. 그건 내 엄마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였어. 거짓말이죠.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20년 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는데요? 왜 죽은 척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유는 뭔데요? 민석은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떠난 건 너와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킨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죽은 척하고 떠난 게 우리를 지킨 거라고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사업이 깨끗한 건 아니었지.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됐어. 그때는 그게 위험한 일인지도 몰랐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눈이 멀어 있었지.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아니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연루된 사람들이 점점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지. 내가 그들과 엮이는 동안 내 엄마와 내가 그들에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내가 그들과 끝을 내려고 하자 그들은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지. 내가 그들을 배신하면 내 엄마와 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변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진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했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게 오히려 너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은 척하기로 했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너희가 내 죽음을 믿게 만든 거야. 내가 사라지면 그들이 더 이상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는 숨겼던 거네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리잖아.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으니까.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유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 뭐예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20년 동안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병원비에 허덕이고 아파도 참고 일하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요. 아빠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민석은 유진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몽골로 도망쳤어. 그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피난처였지. 당시 몽골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 나는 그곳에서 가축 무역과 물류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어. 많이 벌었지.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니? 내 가족은 내 곁에 없었고 나는 항상 너희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으로 왜 우리를 돕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백만장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네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 돈을 너희에게 보낸다면 그들이 너희를 찾아낼 수도 있었어.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단 말이야. 유진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나서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 말하면 제가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석은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유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방을 나섰고 복도를 걸어가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겼어?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라 주장하는 민석과의 대화를 끝낸 뒤에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떠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 모든 말들이 유진에게는 변명처럼만 들렸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몽골이라는 곳에서 백만장자로 살았다니요. 그가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려 해도 유진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유진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유진은 침대에 누워서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왜 나한테 숨겼던 거냐고요. 왜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켰어요. 며칠 후 유진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에는 엄마가 평소 아끼던 옷들과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열며 그 안을 살펴봤어요. 낡은 사진첩,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자신이 어릴 적 아빠라 불렀던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빠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엄마는 그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유진을 안고 있었어요. 진짜 아빠였던 건가? 유진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발견한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에는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 유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에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줘. 내 아빠가 떠난 이유를 내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 사랑이 어리석고 서툴렀을지라도 말이야.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진실을 들어보고 너만의 판단을 내려줘. 엄마는 항상 너를 믿어.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복잡한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몽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자신과 엄마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유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유진은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낡은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유진은 낯선 이를 경계하며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유진 씨 맞죠? 저 강민석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빠요. 유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분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강민석 씨와 몽골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몽골에서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박경수는 서류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당신도 강민석 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박경수는 유진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식탁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유진에게 건넸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 아버지가 몽골에서 했던 사업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몽골에서 민석이 운영했던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박경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몽골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가축 무역과 물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굉장히 성공했죠. 하지만 그 시작은 불법적인 자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는 조직에서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돈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럼 아빠가 떠난 건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끼자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지킨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진실과 박경수가 가져온 증거들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박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 때문에 나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박경수는 자리를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실은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민석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유진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유진은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편지로 인해 민석의 이야기에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경수라는 남자가 남긴 말들 또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난 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야. 나는 그의 말은 민석의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엄마의 당부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라. 진실을 들어보고 너만의 판단을 내려줘. 유진은 결국 민석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민석과 만날 장소로 작은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카페는 오후 시간대라 한산했지만 조용한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유진아.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은 짧게 대답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당신이 내 아빠라면, 그리고 엄마의 편지가 사실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석은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너희를 떠난 날부터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 떠난 뒤에도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첫 직장을 구할 때, 내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켜봤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때, 나는 학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야 했을 때, 당신은 백만장자로 살고 있었다면서요? 그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민석은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겁이 났다.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한다면 내가 떠났던 이유가 무너질 것 같았어.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지.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내 엄마는 그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왜 갑자기 나타난 거냐고요. 민석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떠나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편지와 민석의 이야기가 맞물리는 듯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당신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요? 그런데 왜 엄마는 평생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내가 아빠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뒀던 거죠?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너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야. 내가 떠난 뒤 내 엄마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지. 내가 떠나면서 내 엄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거야. 그래서 내 엄마는 내가 나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유진은 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 힘들어하셨고 결국 그 고생 끝에 병까지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민석은 다시 한번 유진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 나는 너무 비겁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온 거야. 나에게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랐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커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그녀는 항상 내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그걸 해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표정을 바라보며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그녀의 아픔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딸의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유진은 민석과의 대화를 끝낸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와의 추억, 민석이 떠난 뒤의 고통, 그리고 지금의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은 민석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와 떠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한 진실과 박경수가 주장한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며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유진은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석을 완전히 믿기에는 그가 떠나 있었던 20년 동안 엄마가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 컸고 박경수가 던진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뜻밖의 손님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다시 박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낡아 보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무슨 일이시죠?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경계했습니다. 박경수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이건 당신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 더 이상 듣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들었고 더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경수는 봉투를 흔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떠난 이유가 내 엄마와 당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 아비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사람이야.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박경수의 태도에는 어떤 절박함이 엿보였고 그것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경수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꺼내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몽골에서 당신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찍힌 것들이야. 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가 현지 조직과 거래를 했던 흔적이고 이건 우리가 함께했던 무역 사업의 기록이지. 유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민석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유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떠난 게 아니야. 그는 조직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 그 돈으로 몽골에서 사업을 일으킨 거지. 나와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 그는 나를 배신하고 모든 걸 독식했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박경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빚을 갚게 할 거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빚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걸. 하지만 그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걸 이룰 생각이고.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분노를 억누르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뭘 하라고 강요라도 하길 바라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경수는 그녀를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박경수는 결국 민석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민석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전화를 걸었고 민석은 그의 전화를 받자마자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경수, 내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다니 참 끈질기구나. 끈질기다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내 배신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을 듣고 싶다. 어디서 만나자. 민석과 박경수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민석을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친 뒤에 내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아? 민석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돈으로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이 내 가족을 지켰다고? 웃기지 마. 내가 그 돈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야겠어. 박경수는 민석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석이 몽골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빚진 건 돈만이 아니야. 내가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
민석은 그의 요구를 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액수를 줄게. 모든 걸 끝내자. 하지만 박경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만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내가 몽골에서 벌어들인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석은 그의 말을 듣고도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너는 평생 나를 쫓아다녀야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줄 테니 이제 끝내자. 박경수는 그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날선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박경수가 제시한 돈을 준비하며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경수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석과 박경수의 대립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 박경수에게 직접 찾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습을 본 그녀는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박경수와의 대립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민석이 했던 선택이 과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도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경수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과 민석의 행동은 유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박경수와의 마지막 대면에서 민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경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배신한 건 사실이다. 그때 나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했어. 내가 나를 원망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끝내는 것뿐이다. 그는 박경수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단순히 돈을 빼앗아 간 게 아니야. 내 신뢰를, 내 미래를,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어. 박경수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유진과 민석은 대립이 끝난 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유진 또한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떠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엄마는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나는 너희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두려움을 선택한 것뿐이었다. 그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떠난 뒤에도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첫 직장을 구할 때, 내가 나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 사랑이 어리석고 서툴렀을지라도 말이야. 유진은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너의 엄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고 엄마는 그 짐을 묵묵히 짊어졌지. 내가 이렇게 늦게 나타난 것도 엄마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떠나야 한다고 했다. 유진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났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유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당신도 알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민석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받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앞으로의 삶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바라는 대로 아빠와 화해했어요.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화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디딜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유진은 민석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엄마의 사진이 놓인 책상에 앉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가 복잡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대화한 뒤 느낀 묘한 안도감과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보였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했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서툴렀을지라도 그건 분명 사랑이었단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 남긴 말과 엄마의 편지가 겹쳐지면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완벽한 사랑만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왜 민석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도 사랑일 수 있고 그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민석은 다시 한번 유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유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다. 민석은 낯선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유진은 여전히 경계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와 내 엄마에게 저지른 잘못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저 내가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떠난 뒤에도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겪었을 죄책감과 후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분노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잠시 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너무 큰 위로다.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더 이상 유진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했고 유진은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주세요.
민석은 딸의 말을 똑바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내가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내 삶의 짐이 되지 않도록 살겠다. 유진은 그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아볼게요.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그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임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다음 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서며 자신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로 남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녀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길을 걸어갈 때야. 그녀는 결단한 얼굴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무겁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유진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